시세보다 더 저렴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 집 마련의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방법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덴데크 오늘은 낮은 분양가에 대출은 더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도 고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할인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낀 거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분양가에 책정을 하고 빨리 분양을 해서 많은 마진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의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이 고분양가에 책정했던 그런 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 측면에서는 이제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들이 나오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DSR이라든가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낮은 분양가에 이제 대출까지도 더 많이 해주면서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이나 서민층 그리고 2030 세대들한테도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분양 주택 수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 완화책들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발표하려고 하고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를 보게 된다면 2021년 말에는 17,000가구 정도 됐는데, 2022년 말이 아닌 8월까지 책정을 해봐도 굉장히 큰 폭으로 32,000가구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 미분양 주택 수가 16,200가구였다면 작년에 올 8월까지만 체크를 해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27,000가구까지 미분양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분양가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낮은 분양가에 대출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0월 25일에 발표를 한 자료인데, 주 내용은 청년과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그리고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낮은 분양가의 어느 지역을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금리가 지금 현재 높은데 장기 저리에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테니까 구독자분들은 지금부터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단지들 중에는 나눔형하고 선택형 그리고 일반 분양형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눔형과 선택형 그리고 일반 분양형은 다음 차트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어느 지역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범 단지들이 있는지 간단히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서울 위례라든가 성동구치소 그리고 고덕 강일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동작구에도 이러한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역인 마곡에서도 이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예정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서울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가 우수한 곳들도 여전히 많이 분양 예정 물량이 있는데요. 고양 창릉하고 그리고 남양주 진접, 3기 신도시에 근접한 그런 물량들 역시도 지금 현재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갈매 역세권, 면목 행정타운, 남양주 왕수, 양정 역세권,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도 매곡과 관양에 이런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대는 많지 않지만 핵심적인 지역에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범 단지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역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 대장에서도 40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 공급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유형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나눔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일반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분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LTV 70% 그리고 DSR이 미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기지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최대 LTV를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DSR 미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기가 더욱더 수월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대비 70% 이하로 분양을 하고 차익의 70%를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게 된다면 나눔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된다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한다고 했으니까는 7호 35니까 3억 5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겠죠. 3억 5천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싼 가격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여기에서 LTV를 최대 80%까지 대출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3억 5천만 원에 대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니까는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준으로 대출이 확대가 되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20%의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나눔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3억 5천만 원이 분양가였으니까 이제 80%를 대출을 받으면 이제 20%의 현금 잔압을 할 수 있는 7천만 원만 있게 된다면 물론 큰 돈입니다. 7천만 원도. 하지만은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여기에서 금리 같은 경우도 1.9%에서 3.0% 그리고 40년 만기이기 때문에 저리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나눔형 주택이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습니다. 이 차익의 70%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제 30%의 차익은 이러한 조건을 주기 때문에 정부한테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앞으로 분양가나 이런 모집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눔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25만 가구인데 나눔형 주택은 고양 창릉 그리고 마곡 안양 그리고 고덕 위례 이런 핵심적인 지역에 이 나눔형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선택형도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복합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10만 가구 그리고 이 선택형은 이제 일반 공공 임대 같은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난 후에 분양 여부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6년 후에 내가 이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더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준다고 해요. 여기에서도 LTV 최대 80% 그리고 DSR 미적용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 1.9%에서 3%까지 40년 저리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구리 갈매 역세권 남양주 진접 이지구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형의 주택이 있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남양주 쪽에 이렇게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보면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그냥 내 것으로 다 가져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나눔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싸게 이제 분양을 하고 이제 차익의 70%까지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눔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눔형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나쁜 곳하고 나눔형의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가 상승하는 그 상승분이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나눔형의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익의 70%를 내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나눔형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을 선택한다면은 이 시세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차익의 70%를 내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금리라든가 그리고 DSR 미적용 부분 때문에 이 나눔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나눔형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두 가지를 폭넓게 가지고 간다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더욱더 넓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택형 같은 경우에
경우에 6년간 임대 거주 후에 이제 분양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공공 임대 형식의 판교 같은 경우에도 이 분양을 하는 당시가 되면은 그 시세하고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시세를 산정을 합니다. 지금의 시세가 아닌 6년 후의 시세를 이제 산정하게 될 건데, 그때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선택형이나 공공 임대를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5년 후에 가져오느냐, 6년 후에 가져오느냐, 10년 후에 가져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지금 현재 내 것으로 가지고 오고 난 후에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이 상승을 한다면, 그리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런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반형과 나눔형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다. 나눔형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 서울에 있는 곳들, 그리고 수도권에 역세권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30%의 차익을 뭐 정부에 준다고 하더라도 시세 70% 이하로 분양을 받고, 그리고 이런 대출의 그런 완화 적용들, 그리고 금리도 장기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부담이 많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역들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에 1870가구, 그리고 수도권에 4137가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1800가구,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도심에 1400가구, 그리고 수도권에 1329가구인데, 이 나눔형 같은 경우에 이 서울 권역에 있는 곳들, 그리고 뭐 구리 역세권에 있는 곳들, 이런 곳들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곳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분양형 같은 경우에도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에서 핵심적인 지역들, 그리고 동작구라든가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곳들에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내가 이제 나눔형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형을 선택해야 될지, 일반 분양형을 선택해야 될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생각만 여러분들께서 100%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금,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주택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전청약 시범 단지에 공급되는 지역들의 물량들이 어떤 것이 있고, 나한테 맞는 물량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계획을 한번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공공분양 청년주택 유형별 공급 비율을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나눔형 같은 경우에 25만 가구 중에 이제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25%, 그리고 일반 공급 20%에서 추첨제 20%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10만호, 그리고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기간 추천 15%, 노부모 5%, 그리고 일반 공급 10%에 추첨제 20%,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20%, 그리고 생애 최초, 다자녀, 기간, 노부모, 일반 공급 30% 중에 추첨제 60%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물량들이 또 어떤 곳들이 많이 있는지, 내가 뭐 신혼부부라면은 신혼부부 중에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청년이라면 청년한테 혜택을 주는 곳들이 어디 있는지 보면은, 나눔형이라든가 선택형 같은 경우를 뭐 15%를 이 청년들한테 먼저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맞는 그런 조건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층이라든가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지가 않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눔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에 대한 부분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눔형과 선택형과 일반형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유형별 공급 비율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개선안이 발표가 됐고, 내년이 되면은 이러한 개선안이 변경돼서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있죠. 이런 조정대상 지역들이 지금 해제가 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도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규제지역들이 다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현행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100%였어요.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을 청약하고 싶어도 가점이 안 되는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질 않았죠. 하지만은 개선안에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가 60%가 이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8호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80%,
추첨제 20%가 이제 배정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25%인데 개선안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추첨제가 60%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에서 8호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 30%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8호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로 현행과 동일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50만 호나 되는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택형과 그리고 나눔형 그리고 일반형의 주택들로 나누어져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낮게 책정이 되어서 장기간의 대출이 가능하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청약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개편안들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추첨제 도입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고 조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